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귀멸의 칼날에 주인공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가 혈기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8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선 탄지로가 무한성애가 상해의 도마와 상해의 코쿠시오를 대체하고 부장과 최후의 일전을 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첫째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주들이 한꺼번에 각자의 호흡으로 무자를 덮쳤지만 무자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주들을 날려버렸고, 주들은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 무자에게 겨우 접근해 무자의 몸을 베었는데, 무자는 목이 베임과 동시에 회복해버리는 목의 약점까지 극복한 사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들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목을 베어도 죽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 하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공격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다시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의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들었고, 이 무한성은 태양빛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 보면 무조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한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주들은 무장이 무슨 수를 써서 우리를 이곳에 매몰시키려고 하는 건가 싶어 긴장했죠. 그런데 무장은 엄청나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무한성이 왜 무너지는 거지? 나키메 녀석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탄지로는 자신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미치료와 큐주로에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얼마 없지만 너네 동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면 나를 믿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일단 탄지로를 미치료에게 던져주며 이 무한성이 무너졌을 때 탄지로가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달라고 했고, 랭고 가문의 아이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큐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눈앞에 있었고 당장이라도 이자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이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보니 지금 이자는 무장을 퇴치하려는 듯한 느낌, 마치 강한 신념을 가진 검사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눈빛을 읽었고,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심이 무장 퇴치에 해가 돼서 안된다는 판단 후 탄유로를 따라 움직였죠. 탄유로는 큐조로에게 비파를 연주하는 혈기가 이 무한성을 지배하고 있으니 무장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 혈기를 우선적으로 퇴치해야 한다고 했고, 내가 저 혈기에 시선을 끌 테니 네가 틈을 봐서 그 혈기의 목을 치라고 했습니다. 탄유로는 그 뒤 나키메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공격을 했고, 나키메는 무한성의 구조를 바꾸며 탄유로에게 압박을 했는데 탄유로가 압도적인 공격으로 그 건물들을 죄다 베어버렸죠. 하지만 여전히 여러 공간들이 탄유로를 막아서며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나키메는 아무리 그래봤자 이 무한성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 라고 기고만장했는데, 순간 천장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투기가 느껴져 바라보니 쿄로가 연옥을 시연해 낙하하며 그대로 나키메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쿄로는 탄유로가 베어낸 건물들의 잔해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으로 기어올랐고 그대로 나키메를 공격한 거였죠. 그렇게 무한성이 붕괴되자 탄지로의 잘려진 다리 부분을 지혈하고 있던 미치리는 그대로 탄지로를 품에 안고 곳을 빠져나왔고 안전한 곳으로 탄지로를 내려놨습니다. 그 뒤 미치리는 다른 주들을 돕기 위해 무장이 있는 곳으로 뛰어나갔고 사랑의 호흡으로 무장을 공격했죠. 무자는 다른 상인들이 퇴치당한 것보다 나키메가 퇴치당한 것이 더욱 열이받았는데, 무한성이라는 자신의 보금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에 너희들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여주겠다고 소리치며 촉수를 날려댔습니다. 그 엄청난 공세에 주들은 밀려났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일어설 힘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죠. 무자는 너네 기다릴 검사들은 천년이 지나더라도 나를 이길 수 없다며 기고만장했는데 그 순간 어떤 기묘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무자는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탄지로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고, 무자는 저 녀석 뭐지? 아까 코쿠시보에게 다리 한쪽이 날아가지 않았나? 라고 놀랐죠. 미치리와 큐즈로 역시 재생한 탄지로의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고요히 해외호흡을 시연했죠. 무자는 이 기분 나쁜 분위기는 마치 그 녀석이 생각이 난다며 곧바로 촉수를 끄집어내 탄지로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가 한압에 그 촉수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와 무자의 몸통을 그에 베어버렸죠. 무자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촉수를 뻗어 탄지로의 몸 이곳저곳을 찔렀는데 탄지로는 그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몸에 꽂힌 촉수들을 손으로 뜯어내 던져버렸습니다. 탄지로의 구멍난 몸은 순식간에 재생이 되어버렸고 그 모습은 마치 혈기와도 다름없어 보였죠. 무자는 이 녀석 정체가 뭐냐?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묵묵히 다시 한번 해외업을 시전해 부자를 되어버릴 뿐이었습니다. 부자는 그런 탄지로의 모습에 설마 희미하게 남아있는 탄지로의 기기, 너 설마 탄지로를 흡수라도 해버린 거냐? 라고 물었죠. 그의 탄지로는 뿌득 이를 갈았고 눈에는 피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탄지로가 무한성에서 빠져나온 뒤 저 멀리서 주들이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분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탄지로가 탄지로의 옆으로 왔고 이제 무자만 퇴치하면 된다. 저 녀석은 인류의 적이자 우리 가족들을 죽인 장본인, 꼭 네 손으로 저자의 숨통을 끊어버리거라 라고 했죠. 탄지로는 저도 그러고 싶지만 다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애초에 아빠가 저보다 훨씬 강하니까 아빠가 어서 가서 무장을 처치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무장을 죽여버리고 싶지만 내 몸속에는 역계 무장을 죽일 수 없도록 저주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를 제대로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럼 결국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고 절망했지만 탄지로는 잘 들어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네가 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다린 거다. 부디 이 힘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 우리 일족의 염원 태초의 해외옥 검사 요리치가 완수하지 못한 임무를 완수해다오 라고 하며 타마의 것으로 보이는 부적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붙였고 다른 한 장을 탄지로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탄지로는 이게 뭐하는 거냐고 당황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몸이 붕괴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탄지로의 몸에는 어떤 이상한 힘이 차오르는 듯했죠. 탄지로는 부서져가는 탄지로를 보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외쳤고 탄지로는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하고 싶었고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고 탄지로에게는 순간 탄지로의 기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타마요와 어떻게 무장을 없앨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카모노 가무는 서로의 기억이나 의지 힘을 같은 핏줄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장의 피는 옮기면 옮길수록 옅어진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탄지로가 쌓아놓은 힘과 능력을 자신의 핏줄에게 넘길 수 있다면 무장의 저주는 약해지고 인간인 채로 혈기의 힘은 그대로 넘겨갈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모두 온전하게 넘겨주려면 자신이 죽어야만 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만약 힘을 넘겨줬을 때 그 그릇이 깨져버린다면 이 프로젝트는 무산되어버리고 당신은 개죽음이 될 뿐이라고 했죠. 탄지로는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내 희생으로 이 빅을 끊어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지금까지 기랄대 검사로 지내며 수많은 동료들이 혈기에 의해 죽은 걸 봐왔고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 역시 코쿠시보에게 당해 죽은 걸 알았기에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장 대치를 원했죠. 하지만 유일하게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바로 자식들이 태어나 산속에서 운동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자신의 의지마저 흔들 정도로 행복했고 무장을 죽이고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꼭 검사가 아닌 평범한 숫쟁이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탄지로의 기억들이 탄지로의 머릿속에 들어오자 탄지로는 심장이 뜨거워졌고 잘린 다리가 재생이 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탄지로가 남긴 의지를 받들어 반드시 무장을 죽이고 가역들의 원수를 갚겠어요 라고 다짐했고 그대로 무장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무장은 촉수들을 있는 대로 다 꺼내 탄지로를 공격했는데 탄지로는 탄지로가 가졌던 내리친 세계를 이어받게 되었고 그대로 무장의 공격을 예측해 피한 뒤 해외호흡으로 무장의 몸 곳곳에 상처를 입혔죠. 무장은 탄지로의 혁도로 인해 베인 곳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혁도에 맞자 예전 요리치에 당했던 상처의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수백 년 전 손조인 요리치가 베었던 곳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음을 확인 후 그 자국들을 따라 베어버렸는데 요리치의 혁도의 흔적과 탄지로의 혁도가 만나자 그곳이 새카맣게 불타오르며 무장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고 무장은 이대로는 위험하겠다며 빤스런을 시전하려고 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빠른 속도로 무장이 가는 경로를 차단하며 몸을 계속해서 베어버렸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무장에게는 그 얼굴이 마치 요리치로 보일 정도로 착각이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해외업을 시전한 후 무장의 주위를 돌며 14명의 모든 동작을 거두었고 탄지로의 주변에는 지금껏 내려온 선조들의 의지가 영원히 되어 함께 해외업 동작을 따라했죠. 무장의 눈에는 요리치와 더불어 요리치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쭉쭉 이어서 탄지로의 모습까지도 보였고 탄지로는 이것이 바로 해외업 결국에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듯이 이 녀석이 아무리 태양을 피해 도망가더라도 우리의 의지는 결국엔 이 녀석을 비추어 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에 배웠던 모든 부분이 결국 탄지로의 혁도에 다시 닿자 온몸이 까맣게 타버리며 소멸되기 시작했고 피알테 주들은 그 압도적인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을 뿐이었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무장이 전부 소멸하자 그제서야 끝이 났음 알고 기뻐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치루 액초조로는 탄지로에게 뛰어와 수고했다고 말했고
탄지로는 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라고 하며 툭 쓰러져 버렸죠. 미치는 탄지로에게 정신 차리라고 탄지로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렸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아 인공호흡이라고 하며 탄지로에게 인공호흡을 하려고 입을 맞추려는 순간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며 미치를 밀어내고 쿄이로가 불타는 열정으로 인공호흡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순간 탄지로가 눈을 뜨면서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쿄이로는 그의 오 탄지로 벌써 깨어났구나. 미치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무래도 미치리가 잘못 본 것 같구나 라고 했죠. 그런데 탄지로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서 죽은 거 맞아요. 제 안에 있던 아빠의 힘이 전부 사라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를 지탱하고 있던 탄지로의 힘은 무잔테치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고 탄지로는 방금까지 얻던 내비치는 세계와 혈기의 재생력을 잃게 되었죠. 그렇게 최종 결정이 끝나고 우부야키 당주는 마지막으로 주합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주가 아니었지만 어쩐지 불려나와 함께 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부야키 당주는 탄지로에게 너는 이번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긴 했지만 계급으로는 일반 대원, 지금 이 자리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일주의 자리를 대신해서 나온 것이라고 했죠. 그동안 일주였던 탄지로가 혈기화되어 피할때에서 제명이 되었다고 알려졌었지만 사실 일주 탄지로는 피할때 주의 자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내 아버지인 선대 우부야키 당주는 탄지로가 타마야와 손을 잡고 무잔테치를 위해 혈기화되는 것을 허락했었다고 비밀 문서에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가 혈기 쪽에 첩자로 잠입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할때를 은퇴한 검사들을 살해하는 것까지도 선대 우부야키 당주와 당대 당주인 내가 묵인했던 것이기에 모든 책임은 당주인 우리 가문이 지는 것이 맞다고 쿄조로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했죠. 그의 쿄조로는 아버지가 그 계획 때문에 희생이 된 것은 참으로 아쉽고 원통하지만 그로 인해 무잔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 아버지도 분명 만족하실 거라고 아버지의 명예는 조금도 바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부야키 당주는 고맙다며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소개해줄 이가 있다고 했고 타메와 유시로가 슥 모습을 드러냈죠. 이들은 며칠 전까지는 벽이었지만 귀살 때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그림자에 서서 무잔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끝내 무잔을 없애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이들의 공을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이제 우리는 무잔을 없앴고 더 이상 혈기로 살아갈 이유가 없기에 인간으로 되돌린 약을 만들어 인간으로 돌아왔다며 인사를 했고 듀들은 혈기가 인간으로 다시 변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며 놀랐는데 그때 탄지로를 향해 인간이 된 네이코가 뛰어왔고 탄지로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네이코가 뛰어가 안긴 곳은 바로 미치리. 미치리는 펑펑 울며 인간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네이코를 깨어났습니다. 그 훈훈한 가운데서 우부야키 당주는 이것으로 마지막 조합회의를 끝마치며 피할 때는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주들은 모두 수고했다며 서로를 격려했죠. 그렇게 모두가 대문 밖을 나섰는데 미치리가 카마도 남매에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원래 살던 곳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그럼 혹시 너희 집에 들렸다가 우리 집에도 함께 가주지 않겠느냐고 부탁했고 탄지로는 뭐 상관없다며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았죠. 그렇게 카마도 가문의 집에 들려 희생된 가족들의 넋을 기린 후 칸로지가에 놀러갔는데 미치리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내가 다음번에 올 때는 결혼할 강한 남자를 데려온댔지? 라고 해맑게 소리쳤고 탄지로는 해? 라고 놀라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8분화 되는 장편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네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의지라는 컨셉에 맞춰서 시나리오 전개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